자,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요거 통로 풀퍼니처 엘리트 비자까지 주는 거 요거 프로모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내용 얘기하고 요건 맨 마지막에 조금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요겁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태국에 와서, 아니 태국을 떠나서 해외에 와서 부동산을 사실 때 이런 접근법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왜 안 되는지 뭐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설명을 해 오고 있지만 올해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4년 7월 13일 날 만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들으신 분들도 또 들으시면 괜찮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성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성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살 때 경험을 가지고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반포동이죠. 꿈의 동네죠. 여기 보시면 반포자이입니다. 자, 우리가 반포자이에 아파트를 사러 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갈 때부터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나 또 부동산 사이트나 이런 걸 봐서 알고 있죠. 요것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외국 나와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요거는 설명하자면 기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알고 내가 자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에 가서 부동산에 들릴 거 아닙니까? 보통은 상가부동산에 들어갑니다. 상가부동산에 들어가서 매물을 확인하고 있는 매물을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까? 지금 여기 반포동이기 때문에 가격이 뭐 40억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2, 3억 나는 게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확률로 보면 아주 크거나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급해서 상가부동산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가부동산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그걸 처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에서 굉장히 싫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보통 집값이 비싼 지역에 가면 그 단지 상가 부동산에 가격 나와 있는 것들이 비슷비슷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집값이 거의 일정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집을 보는 겁니다. 매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3개를 보든 4개를 보든 5개를 보든 상관이 없어요. 100개를 볼 수 있으면 좋죠. 뭐 100개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외국에도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지금 반포 자이 아파트를 가지고 본 거죠. 그러면 이 반포 자이 아파트 볼 수도 있지만 다음에 또 뭐도 볼 수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단지들도 비교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그건 요 안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가격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들어가게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형태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거의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한국 시장과 다른 나라 시장이 다를 수 있다라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관성적으로 외국에 와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3억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그러면 그 3억을 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콘도를 찾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억을 가지고 그 나라에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콘도를 찾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러니까 사도 되는 콘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되는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관성적으로 그냥 와서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확인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 단지가 형태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 단지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평수라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형태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관이 없지만 외국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형태가 달라서 그래요. 자, 방콕 지도 보시면 딱 보기에도 한국처럼 대단지 아파트, 아까 앞에 봤던 대단지 아파트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밀집된 도시 한가운데 아파트먼트라는 건 한 동씩 서 있는 겁니다. 많이 서봐야 두 동, 세 동이에요. 그러면 한 지역 안에서 가격이 다 같으냐? 달라요. 우리가 일정하게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을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버리면 같은 지역 안에 2단지는 제곱미터당 14만 밭인데 2단지는 제곱미터당 20만 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여러분들은 못해요. 그리고 그 안에 왜 16만 밭인지 14만 밭인지 20만 밭인지 왜 그렇게 가격이 책정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보느냐? 같은 가격대에 예를 들면 3억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콘도를 10개를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눈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냥 눈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오르내리는 지역들, 그리고 원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들, 그 주변에 전부 다 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인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국 사람한테 통로 좋죠 하면 통로 좋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질문을 바꿔봅시다. 태국 사람한테 네가 15억쯤 가지고 있어. 그래갖고 통로도 살 수 있고 또 A 지역도 살 수 있고 B 지역도 살 수 있고 C 지역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가격이 좀 비싼 지역이야. 그러면 너 어디 살래 하면 한국 사람들처럼 전부 다 통로 사느냐? 안 그래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3억으로 살 수 있는 10개의 콘도를 여러분들이 봤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 보는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특히나 뭐 얘기하냐면 퍼실리티 얘기해요. 제가 퍼실리티 별 투자성에 관계가 없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비싼 콘도 가면요 퍼실리티 없어요. 별로. 딱 미드레인지급이 제일 좋습니다. 올라가면 없어요. 뭐 내용이. 그리고 내려가면요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죠. 가격대가 낮으니까. 자, 그러면 이 퍼실리티라는 건 모든 조건이 다 같을 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콘도가 모든 조건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퍼실리티는 여러분들의 투자성하고 아무짝에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건 중요하죠. 어떤 거냐? 여러분이 3억으로 10개를 봤다라고 쳐요. 그 10개의 콘도가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가 있죠. 그러면 외국인 쿼터하고 태국인 쿼터 차이 몇 퍼센트 나는지 여러분들 압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줘요. 그거 에이전트들이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왜? 여러분들이 3억으로 눈으로 보고 사기 위해서 콘도를 보러 다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모수들이 다 완벽하죠. 리스크 없는 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전부 다 좋은 범위 안에 있는 콘도를 찾았다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럼 그게 10개나 있습니까? 내 자금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얘기했죠. 지금은 어지간한 지역에 투베드룸 콘도 사려면 4억 이상 든다고.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딱 1년 전에 3억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3억으로 투베드룸 콘도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에 살 수 있는 콘도가 아예 없어요. 3억으로 살 수 있는 콘도가 아예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콘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되는 콘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되는 콘도가 아닌 콘도들을 100개 봐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접근을 하냐? 눈으로 확인을 해요, 눈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부동산 볼 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눈으로 확인하는 건 위치 보고요. 그리고 완성된 콘도 같은 경우에 그 완성된 내용을 보는 거지, 그 중요한 숫자로 되어 있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게 건설사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 조직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건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전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냐? 에이전트들 여러 명한테 연락합니다. 태국에서 그러면요, 그 사람 다음에 와서요 대우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처음에 여러분들이 건설사에 콘도 보러 가잖아요. 자기 개인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하고 보죠. 그러면 앞에 개인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 앞에 사람한테 연락이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오전에는 이 사람한테 연락해갖고 한 3개 봐요. 그렇게 오전에 차도 막히는데 3개 보면 그 눈으로 봐갖고 뭘 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오후에는 딴 사람한테 연락해서요, 딴 사람이 찍어주는 거 한 3개 봐요. 그 다음날 또 그래. 진짜 제일 한심한 방법으로 지금 콘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콘도를 몇 개씩 볼 수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금대가 굉장히 큰 분이에요. 예를 들면 앞에 얘기했듯이 반포동이 있지 않습니까? 반포동에 내가 반포 자이 정도 살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선택권이 엄청나게 넓겠죠.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가격이 싼 것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돈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평균 가격이 10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내가 10억을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면 선택사항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선택사항이 거의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3억을 갖고 있는데 3억으로 선택사항이 2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요, 거의 조건이 똑같은 2개의 콘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3억이라고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조건이 똑같으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오래 하지 않습니까?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에 안 사시는 한국분들 있죠. 제 고객들 중에서는 한국에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오히려 이해를 훨씬 빨리 해요. 훨씬 빨리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한국의 아파트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대단지로 고층으로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걸 경험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가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 우리 가볼까요? 일본 가봅시다. 여기 미나토구 집값 비싼데 한국처럼 대단지 아파트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한국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없습니다. 일본에 단지 아파트 어디 있냐면요, 아다치구 가면, 여기 가면 한국에 옛날 낮은 아파트들 모여 있는 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여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처럼 재건축이 되고 뭐 그런 거 있냐? 없어요. 뭐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을 낮게 짓는. 그러면 도쿄나 오사카 도심에 있는 빌딩은 뭡니까? 그 빌딩은 그러면 왜 고층으로 지어요? 자, 그리고 한국하고 똑같이 아파트를 짓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의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데, 거기가 중국입니다. 여기 시안시거든요. 제가 일부러 좀 중소도시 찾아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뭐 중소도시라 해봐야 1000만 명이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안시 외곽에 오면 한국하고 똑같죠, 아파트 짓는 형태가. 그런데 다른 나라 가면 이렇게 아파트를 짓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고층으로 대단지로 아파트 지어갖고 공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라는 형태 자체를 다른 나라에 오면 생각을 바꿔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태국에 와서요, 좀 콘도를 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자금에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콘도를 찾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사도 되는,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 콘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특정 지역 쭉 줄 꺼놓고요, 그 안에서 내 자금으로 뭘 찾는다, 이러니까 맨날 통로에 2, 3억으로 콘도 찾는데요, 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래된 콘도, 이면도로에 있는 콘도, 이런 것도 다 같은 통로 콘도예요. 그분들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아속 가가지고 아속 주변에 보면, 솔직히 터미널 21 주변 왜 찾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터미널 21이 뭐 명품 파는 좋은 백화점입니까? 뭐 아속이 사거리가 방콕의 중심부입니까? 그 주변에 뭐가 있다라고 그 주변에 콘도 찾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면 샛길 보면 저층 콘도 있거든요. 이쪽 아속에서부터 푸른퐁 사이 보면, 또 코리안타운 아래쪽 보면 거기 보면 저층 콘도들 있죠. 그런 것도 사고 있어요. 그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거 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년 요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전화 상담도 받고 실제 거래하시는 분들은 만나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화 상담하면서 안 만나는 경우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경험이 전부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은 연락을 받고 통로에 찾는데요, 자금대가 얼마입니까? 2억 이하랍니다. 그래서 왜 못 사는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한 30분 동안. 그리고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로에 계신데 호텔에 한 5천만 원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대요. 한 2억 5천.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그 옆에 보니까 더 방콕 통로가 좋아 보이던데 2억 5천으로 못 사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 다 해줘도요, 그 설명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바로 안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맞냐면, 연락이 와요. 제가 지금 방콕에 있는데 콘도 몇 개만 보여주세요. 누누이 1년 내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콘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이 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얼마 투자를 할 건데 콘도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상담을 하면 너무나 명확하겠죠.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분도 이해가 척척척척 돼요. 그러면 기존에 인터넷 보고 잘못 알고 있던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맞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엄청나게 빨리 되고 진행도 빨리 되는 거예요. 왜? 투자는 타이밍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연락이 와서 낮은 자금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투자를 하겠다라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은 투자하실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3개, 4개 보여주고 이거 좋은데 이거 계약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는요,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여기서 정말 좋은 에이전트고 좋은 에이전시 CEO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콘도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콘도 보여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돈으로 사도 되는 콘도가 아닌데 보여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콘도를 보여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한 4억 정도로요, 태국에서 지금 투베드룸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되는 콘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금이 낮으시면 다른 나라 알아보시라고. 오히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외곽 지역까지 안 찾아보고 있어요. 그 외곽 지역 찾아봐봐야 여러분들 안 사요. 모르는 동네라고. 앞으로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봐야 모르는 동네라고 안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거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거 통로 콘도 있지 않습니까? 문자가 왔더라고. 월요일날 풀퍼니처에 엘리트 비자까지 주겠다. 프로모션을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보 달라. 그랬더니 이 태국 건설사 애들은 일하는 게 되게 독특해요. 거기서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는 도중에 막 보냅니다. 내용이 없어 물어보면. 그러고 있다가 하루 있다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소스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올렸던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소스가 나오는 거예요. 딱 5개 있고 엘리트 비자 주고 풀퍼니처고. 그럼 가격을 달라. 왜 가격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기존에 팔고 있던 가격을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보다 여기에서 풀퍼니처고 엘리트 비자 가격 또 플러스 해가지고 팔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냥 엘리트 비자 사주는 게 낫지. 보통 다 그래요. 엘리트 비자 준다. 원래 콘도 가격에다가 엘리트 비자 플러스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대신 사주는 거야. 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지금 이거는 에이전트들한테 다 줄 게 아니라 친한 사람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이렇게 뭐 딱 나와 있는 게 없고 우리가 문자 준 거로 보면 된다. 그리고 가격은 내가 지금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가격 받은 거예요. 가격 받더니 원래 팔던 것보다 1.5밀리언 바트에서 2밀리언 바트가 쌉니다. 그리고 이 풀퍼니처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면적이면 제가 하면 한 2천만 원 싸게 하면 그 정도 나올 겁니다. 2천에서 2,500만 원. 근데 여러분들이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엘리트 비자는 5년짜리니까 60만 바트죠. 자, 그러면 2,500만 원 하면 훨씬 더 높지만 그냥 우리 요거 엘리트 비자 플러스에서 1밀리언 바트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좋으니까. 그러면 앞에 1.5에서 2밀리언 바트 정도 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1밀리언 바트 플러스 더 되니까 엄청 싸죠. 근데 원래 이 콘도가 가격이 쌉니다. 통로 가격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새로 분양을 했을 때 통로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30%가 원래 싸요. 여기 콘도가 그렇게 뭐 아주 완성도가 높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에 투자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1억 이상 지금 디스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에까마이보다 싸요. 에까마이에 새로 분양을 하면요 이거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위치에 좋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콘도도 못 살 정도면 통로에서 콘도 산다고 찾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콘도를 내가 패스했다. 그런데 통로 콘도를 살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이 정도 수준의 콘도는 안 산다나. 한 20억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실 수 있으신 분이 이런 걸 패스하는 거지. 내가 통로 콘도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가격대도 내가 못 사잖아요. 그러면 아예 못 사요. 앞으로 아예 못 삽니다. 제가 장담 드리는데 앞으로 새로 나오는 콘도 중에서 이렇게 가격이 낮을 수가 없어요. 보통 기본이 35만 바트입니다. 제곱미터당. 근데 여기는요 훨씬 낮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5개 있는 거 저만 파는 게 아니니까 지금 얼마나 나갔는지도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정도도 소화 못 시킬 정도면 앞으로 통로 콘도 찾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통로 콘도는 이 가격대에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이 가격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끝부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가진 자금으로 볼 수 있는 콘도를 찾는 게 아니라 사도 되는,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되는 콘도를 찾는 겁니다. 그게 해외에서 부동산 살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